시작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영어 팟캐스트 시즌3 2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목소리도 힘이 없네. 네. 네. 네, 각자 소개 좀 하겠습니다. 우리 막내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호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클 이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또 못했어요. 네. 지난주에는 두 분이 또 탐방 갔었다면서요. 네네. 어디 갔었어요, 탐방은? 탐방을 갔다가 네. 빠꾸 맞고 네. 그랬어요. 빡 맞고 못 갔어, 결국? 거절당했어요. 거절. 디스당했어. 벤치라고? 벤치 먹었어. 벤치. 아니, 어느 쪽이었는데? 간만에. 뭐 하는 회사? 여기. 어디요? 바이오 회사 여기. 아, 바이오 회사? 우리 동네에 있었다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네, 맞아요. 벤치 먹었어. 벤치. 왜요? 개 벤치. 거기까지 가긴 갔었어? 일정을 잡았는데 네. 일정이 안 잡혀 있대 자기네가. 네.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누구랑 얘기한 거지? 네. 네, 그래서 네. 도대체 김성훈 과장은 누구랑 전화 통화를 하는 건지 유령이랑 그것도 세 통화를 번이나 하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랑 통화하셨죠? 근데 또 IR 담당이니까 물어보잖아, 이름을. 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어요. 어렸을 때, 음. 장난꾸러 어렸을 때 보면 전화 오면 잘못 가는 사람들 있잖아. 예. 그럼 이제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남의 집으로 중국집 전화 장난 안 했어? 네, 전화 중국집으로 뭐뭐 시켜놓고 알았다고 그러고, 네. 그러고 그냥 하고, 어떨 때는 또 잘못 온 거를 알았다고 배달 주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았어? 예. 그렇죠. 딱 그런 거였네. 자, 빠져갖고. 오늘 12월, 그건 그렇고요. 12월 1일이 저희 2주 만에 모였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끝났어요? 시장 좀 봐주세요. 오늘 어떻게 끝났는지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오늘 일단 코스피가 네.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우려하고는 달리. 어저께 빠진 거 다? 예, 시장에서 어저께 빠진 거를 이제 그대다 다 돌려놨네. 예, 예, 그러면 아무 일도 일단 없었던 것 같지? 코스피가 지금 보게 되면은 31포인트, 네. 31.96포인트 네. 상승 마감이 그래서 됐고 2023포인트? 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691포인트, 3.57포인트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서 이제 우려했던 거는 위안화 약세로 가면서 또 다시 네. 한번 외국인들이 시장을 던지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네. 지금 외국인들 오늘 코스피 시장 1,000억,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189억 매수를 하면서 네. 장 막판까지 일단 끌어당기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어제 이제 하루에 대한 변동성은 아까 김성훈 과장이 얘기하는데 비정상의 정상화. 네. 그게 이제 오늘 진행됐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저께는 비정상도 아니었죠. 왜냐면 그거는 그 인덱스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할 수 네. 없어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패시브 펀드 같은 네. 경우에는 무조건 그날부터 딱 요 입장하고 맞추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는 예전의 웨이트대로 하는 거고 오늘부터 딱 오늘자로 하니까 어저께 끝날 때 하고 오늘 옮겨 타는 건 뭐 당연한 거라고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뭐 비정상도 아니고 이벤트였다. 이벤트였던 것이 바로 오늘 다시 정상화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오늘로 해서 일단 그 전에 미리 팔 필요도 없는 거고 딱 어저께 하루로 모든 게 끝났다라고 네.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또 뭐 비중이 우리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날 수도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12월 첫날인데 오늘은 하여튼 연말까지 장세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최근에 이슈 이런 것들은 네. 한두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오늘도 종목 같은 거 좀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주 만에 모였는데요. 김성훈 과장, 시장 상황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어렵죠? 어려웠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선수들을 만나보고 저도 항상 장이 끝나면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실린 종목들 중에서 상승률 상위 5% 종목을 매일 정리를 하거든요. 네네. 거래대금이 실렸는데 상승률 상위 5% 종목이라는 거는 거기에 좀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2주에 3주 정도 지수는 올랐어요. 지수는 밑에서부터 따박따박 올랐는데 종목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을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이면 다 뭐 반기문 테마주. 창피하지도 않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네. 창피하죠. 반기문 테마주, 뭐 중국 자본 MOU 가지고서 올라갔다가 또 오늘 또 정말 예상 없적인 네. 네오 이노 인서역에 네.
알고 보니까 그 장미디어였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저는 모르지만 장미디어라는 종목이 있었나요, 옛날에? 수석의 종목? 딱 뻔하잖아요. 네. 근데 또 오늘은 또 하한가 근처까지 갔어요. 또 이유는 뭐 중국 사업이 조사 안 될 거래. 뭐 네오? 네오 이녹스 이름도 어려워. 네오 장미디어 진짜 추억의 장미디어다. 노 이녹스 앤 모크스. 네. 예. 추억이네 정말 장미디어. 네. 오랜만에 들어보네. 10년 만에 들어본 것 같은데. 10년 만에 들어봤어요. 네. 진짜 이런 거 해먹는 애들도 진짜 이게 네. 대단한. 자본- 한미를 잡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미를 조사할 게 아니라 네. 이런 애들을 조사해야지. 나는 그것도 조사해야 되고 급이 안 되지 급이. 나쁜 새끼들 그 공매도 치는 새끼들 조사해야 돼. 공매도는- 가중 처벌해야 돼. 공매도는 정말 나를 국회로 보내줘. 네. 난 정말 공매도 금지 법안 낼 거야. 공매도 금지 법안. 응. 근데 공매도 국회로 못 간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게 핵심이네. 아픈데 찌르네. 그게 핵심이잖아. 혹시라도 이 사람이 주식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청원이라도 어떻게 안 되잖아? 나는 또 자유롭잖아 영혼이. 네. 그래서 당을 안 가리지 않니? 네. 당을 안 가리니까 아무데나. 불러주면 꼬라지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이제 지수는 이제 네. 올라갔던 이유가 합법가들 종목들이 순환매가 들어왔어요. 네. 빠져야 될 자리에서 쌍바닥 혹은 쓰리바닥 찍고서 올라가면서 지수는 올라갔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네. 잡주들이 주도주 역할을 해주면 하는 것도 아니고 잡주. 거래 대금이 몰렸어요. 저 친구가 모르면 잡주라 그래. 자기가 모르면 잡주라고 그러고. 네오 이모크 어쩌고 그건 잡주 맞지 뭘. 막 그런 거야? 네. 인정 나도 그럼 된장. 내 편이 없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들처럼 뭐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거나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기존에 추세가 좀 양호하거나 가장 강하다고 해서 가지고 있을 종목들이 네. 가다가 말았어 또. 음. 그래서 가다가 많은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오늘 다시금 좀 의미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일단 종목 얘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네. 시장은 네. 좀 뭐랄까 이제 뭐 주도주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네. 뭐 저기 뭐 연기금 쪽이나 이쪽에 네. 아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더라도 네. 살 게 없다 하더라고. 살만한 게 안 보인다. 참 그런 사람은 어이가 없네. 나한테 데려오면 살 거 다 10개를 찍어주겠구만. 10개 이상 찍어주지 10개 이상. 이게 뭐냐면은 살만한 게 없다. 10개 중에 8개 몰라. 주도 업종이 뭐가 될지를 다들 지금 안 보인다는 거 이게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우리야 뭐 돈 천만 원 가지고서 샀다 팔았다 하니까 그냥 치더라고. 드러나네. 본인의 주제가. 근데 걔네들이야 뭐 100억, 200억, 300억을 갖다가 한 번에 지려야 되는데 네.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네오 뭔지 불러주지 그랬어. 네오 뭔지. 걔네 사면은 바로 상한가 점상 3개 가겠는데. 점상 3개 만들고 점화 5개 만들고. 하루 3일 보고 들어가고. 네. 하루 사면 보고 들어가고. 그런데 네. 그래서 솔직히 아직까지 주도 업종이 안 보이는 시장이다라는 네.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장에서는 또 무슨 이상한 그 인덱스 관련해서 네. 매물이 나오면서 안 그래도 좀 투심이 살짝 좀 안 좋았는데 네. 한번 밀렸다가 오늘 다시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다. 네. 여하튼간에 시장에 대한 걱정은 솔직히 없어요. 네.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시장 전체가 찌그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 걱정이 없는데 네. 종목과 업종으로 종목에 고민을 하다 보면은 솔직히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가장 강하다고 했었던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낙폭과 종목을 샀더니만 좀 올라가다 말고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좀 추세를 좀 보셨던 양호한 추세를 보셨던 OLED나 네. 2차 전지들을 하다가 지금 들어가자니 좀 애매하고 되게 애매한 상황이죠 이래저래. 네.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종목에 대한 걱정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일단은 시장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단하셨고. 그런데 우리 이 교수 진단은? 일단 시장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네. 이게 다들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실적을 미리 너무 많이 갖다 땡겨 쓴다. 그러니까 네. 주식이 비싸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네. 주식이 비싸서 이게 더 갈 수 있을까? 네. 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엔터주 비싸죠. 네. 화장품 비싸죠. 바이오제약 비싸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건 알겠는데 비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올라오는 절대 게- 값이. 네,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보이는 값이 비싸다는 보이는 얘기죠. 값이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뭐가 어떤 게 올라가냐면 최근에 두산중공업 같은 게 올라와요. 네.
두산중공업 같은 거 올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나마 상대적으로 덜 비싸 보이는 이제 두산중공업은 뭐가 좋겠어요. 네. 좋기는 실적이.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덜 올라오는 거. 오늘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철강 감산했다고 그래갖고 중국에서. 네. 포스코 같은 거 오늘 4% 가까이 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냐면은 최근에 이거 기관이 엄청 사고 있거든 포스코. 네. 6년 동안 내렸어. 6년 동안. 아, 연봉으로 6개 연봉 나오는 회사가 쉽지 않아. 거의 메가스타디밖에 없다. 거의 회사가 내가 찾은 거 중에. 망하는 수준이 거의 뭐 상폐되는 수준인 줄 알겠어. 장미디어급인데요? 장미디어급이지. 거의 6년을 내렸어. 6년을. 아니 무슨 대한민국 대표하는 그 철강회사 6년을 메가스타디도 주가를 내죠. 메가스타디인가? 뭐 네. 총담 돌리는 것도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쪽 섹터가 이제 성장형 섹터가 비싸다라는 논리 때문에 네. 기관들이 지금 낙폭과대 쪽을 계속해서 이제 끌어당기려는 그리고 네. 이게 배당 관련된 또 명분도 좋잖아요. 네. 배당 받을 건데요. 이러면서 이제 할 말 없지 뭐. 너 받아라 이놈아. 배당 받을 건데요. 저 받아. 장미디어 2003년부터 네. 2012년까지 9년을 내렸네. 그러니까 거의 뭐 장미디어급이네. 최근 3년은 올랐어? 그래서 세계 2년은 좀 찌긋찌긋하다가 양국 나왔어? 이제 해먹게 되게 해먹어야 됐다고 생각나 보죠. 그래서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시장, 네. 그러니까 이제 재미없는 시장. 네.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네. 낙폭과대 개낙폭과대주가 올라오는. 심지어 모두 움직이냐면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도 심지어 더 안 빠지고 올라오는. 대우조선해양조차도 최근에 내렸지만. 삼성 몇백 원이네. 삼성중공업보다 안 올라오네. 여전히. 삼성중공업 좋은 회사라서 그래. 그잖아. 삼성중공업도 안 올라오네. 덜 빠져서 그렇지. 네. 지금 보게 되면 그런 네, 종목들이 말이 어렵다, 저. 그런 네. 상황이 아닌가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재미없고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용자가 나타나서 네. 이거를 갖다가 이제 또 상황을 해결해 줘야겠지. 이게 연기금이 아마 용대리가 필요한 시장. 네, 그런 네.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참. 시장 관련해서 뭐 두 분이랑 뭐 똑같죠. 보는 거야. 시장 각자 느끼는 바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저는 늘 그렇지만 시장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뭐라 그러죠? 위기감은 많이 있고 걱정거리는 없는 건 아니나 정말 잘만 줄 쓰고 네? 그리고 잘만 용자가 아니라 현인을 잘 만나면 현인을 잘 만나시면 그리고 잘만 생각하면 뭐가 어렵냐. 네? 욕먹을 거에 각오가 말씀드리면 크게 어려울 건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걱정하는 것도 하고 표정 관리도 해야 되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두 분도 한국 경제 나가면 아무리 속으로는 좋아 보이는 거 있더라도 시장이 어렵습니다 하잖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어렵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 몇 가지만 얘기하면 저는 이런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미국 시장, 미국 투자 전략가들 얘기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 얘기보다 2016년에 대한 걱정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보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보는 시장은 우리나라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해외 시장, 특히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올해도 워낙 안 좋아서 그러겠지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져올 상당히 여러 가지 피해들, 연파들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한 붕괴 이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걸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이머징 마켓의 국가 채무의 위기 이런 것들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특히 어찌되었건 간에 유가가 회복하지 않을 경우에 각국의 뭐라 그래요 재정의 어려움들 그러니까 재정 수지가 좀 회복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또 금리가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 기업들의 입장에서 그래도 어떤 배당을 주기에 좀 어려운 것도 있죠. 자금의 소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한 2주일 전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 주식 많이 판다. 네. 근데 그거는 계속 말씀드리면 사우디아라비아 한국만 파는 게 아니고요. 사우디아가 주식만 파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팔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는 진짜 형제들이 난이 있어요. 형제들이 이제 정말 왕권을 갖고 다툰 나라, 진짜 우리랑 같이 롯데그룹 장도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뉴스가 안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가 주요 산유국 중에요. 노르웨이가 제일 건전해요. 노르웨이는 40달러만 유지되더라도 재정이 똔똔되는 나라.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린 것은 IMF의 추정치거든요. IMF 출처가요. 쿠웨이트는 그래도 아랍 쪽에서 가장 나아요. 54달러만 가더라도 재정이 안정된 나라, 재정이 균형된 나라가 되겠고요. 아부다비 같이 있죠. 아부다비 같은 경우는 55달러.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무려 106달러.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파는 거가 되겠고요. 나이지리아 이런 것도 있죠. 그 아프리카 산이고 122달러. 이란 같은 경우 131달러. 이란 같은 경우 130달러 턱도 없으니 공급 그 유전을 더 개발한다고 그러는 뉴스가 크게 났잖아요. 오늘 뭐 200조 뭐 어쩌고저쩌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안 올라가면 엄청나게 생산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130달러, 알제리아도 130달러, 무려 베네수엘라는 160달러. 러시아도 105달러 정도 돼야지 균형감이 이루어가는 나라거든요. 그만큼 이런 이머징 국가 포함해서 일단 산유국들의 어려움이 어떤 이런 뭐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걱정들이 있겠고요. 또 하나 말이 나온 김에 지금 보면 이런 이머징 국가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내년도에는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모두 올해도 보면 ISIS의 문제, IS의 이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에 보면 터키랑 러시아랑 이제 해가지고 또 비행기 떨어뜨리고 그래갖고 뭐 말들 많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딱 오히려 그것이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을 안정시키는 악재가 뭐라 그러죠? 악재가 딱 해결되는 그걸 한번 이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길게 보면 여러 가지 지정학적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전히 터키의 시리아 문제도 있겠고요. 그리고 남중의 문제 있겠고요.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인가 뭐 거기 있잖아요. 거기 문제도 계속 얘기해서 그리고 여전히 항상 이럴 때마다 와일드카드 같이 나오는 북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정학적 문제가 올해보다 더 여러 나라에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해외에서 보는 글로벌 시장은 그렇게 만만치 않고 특히 지금 워낙 유럽 같은 데가 좀 계속 또 어려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번에 12월 20며칠인가요? 오늘 FOMC 열리잖아요. 마지막 열리잖아요. 네. 근데 보면 이번 주 내일 모레요. 내일 모레 일본에서 통화 정책위 열리죠. 그리고 16일날 17일날 열리죠. 네네. 16일날 열리고요. 유럽에서 20에서 또 22회의가 3일인가 열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보면 유럽은 워낙 약정화 계속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일본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판단한다 얘기했지만 반대로 미국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미국의 강한 달러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한 달러가 US 달러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 시장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시장이 이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버킹엄인데 그래서 저도 그래요. 지수 동감하신 거예요? 우리요. 나이 든 사람은 알아야 되는데 너 젊었다 이 새끼야. 그거지. 도대체 자기 젊었다 그러는 거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젠장. 짜증나네 저. 키워줬더니 오해해줬더니 아주 우리를 무시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은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 작업을 하더라도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지수 내년에 볼 게 별로 없다. 볼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은 증거사 평균 2,150 얘기한다 그러면요. 그럼 지금 2,000이면 7%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목재고 누가 주식? 아래로 또 7%고. 그래서 신한 정도만 2,300이라며. 네. 신한만 2,350 썼고. 그래서 이게 아주 좁은 구간에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보니까 가장 좁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 이걸 전략하는 애들이 내년 시장을 만만치 않게 보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뭐냐? 예? 아주 많이 떨어졌다 이거. 정말 1,800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개나소나 막 사면 되죠. 그렇죠. 네, 지수 차원에서 뭐 PBR이 1배나 0.9배냐 하면서 막 사면 된다 이거죠. 그럼 또 올라가겠죠. 지수 또 2,000원 보면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딱 제한된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저는 선호하는 게 성장 테마지만 성장이 됐건 뭐가 됐건 뭐 M&A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수많은 말도 안 되는 걸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허접한 주식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해먹거나 어떤 애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여전히 성장이 됐건 M&A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하여튼 뭔가 중소형 이런 거 네? 그리고 대형주도 마찬가지죠. 대형주도 재료 네? 그래서 크게 이게 뭐 10년을 먹고 갖고 가는 것보다는 누가 말 먼저 해갖고 네. 어떻게 사기를 치든지 어떻게 하는 간에 먼저 좀 해먹는 놈. 그래서 남들보다 미안하지만 먼저 좀 사갖고 있다가 올라가면 에이 땡큐 하고 땡큐 매도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내년에도 대세가 아니냐. 네. 그리고 시장 걱정하지 말고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또 대세 상승이 나올 만한 업종이 안 보여요. 과거처럼. 특히나 요즘에 또 달라진 게 뭐냐면은 상한까지 해도 확대가 됐었고 그렇죠. 확대가 되고 정보에 대한 어떤 공유나 그런 것 자체가 SNS 통해서 워낙에 빨리 터지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순식간에 반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처럼 자꾸 기계 가져가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자체는 성장이 그쪽 섹터가 아예 진짜 혁신이나 나와야지 그런 게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 중간중간 테마 뭐 로봇이다 그런 거 그러니까 먼저 좀 갖고 있다가 그런 어떤 형들이 옷도 산대더라 그러 팔고 이런 거 아니야? 그거? 그런 장세가 당분간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되게 대응하기가 되게 애매해지고 힘든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그대로고 뭔가 남들은 다 돈을 뭔가 잘 먹어도 먹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먹는 것 같아. 먹는 것 같아. 알고 보면 그 정도 터지고 있거든. 여기서 먹고 저기서 토하고 그러거든. 방금도 제가 카톡으로 제 후배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이고 매종군 안 가네요. 바이로메드는 어제 샀었어야 되는데 사고 싶었는데 이런 식이야 항상. 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내 종목이 안 갈 때도 있고 갈 때도 있는데 내가 내 종목이 안 가면 당연히 가는 종목이 보이죠. 그러면 또 그 종목이 또 내 평소에 봤었던 종목에 더 허탈감이 있잖아요. 이런 식이 반복이 된다면 이런 게 그러니까 개인들은 돈은 돈대로 못 벌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얘기죠. 결국은 저나 뭐 이 교수나 김성 과장 엄청 이게 엄청 좋다고 얘기하더라도 그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고맙다 그러면 우리 팔았는데요 이런 거야 지금. 어쩔 수 없죠. 그런 거가 이어지는 것이 왜냐하면 엄청 시장을 바꾸는 소위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가 뭐가 또 있겠어요 사실. 지나고 나면 뭐 올해도 뭐가 있겠어요 뭐.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말 잘 잡아나가는 노력은 계속 해야겠지나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연말인데요. 연말 따끈따끈해 보려면 그래도 이슈나 어떤 관심 있는 테마 어떤 거 좀 보면 돼요. 김성 과장. 어렵습니다 지금. OLED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2차전지 뭐 옛날부터 말씀드렸었고 OLED 너무 떠드는 거 아니냐? 난 별로 잘 모르겠어. 그 자신이 없어. OLED는 되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은 이게 OLED는 두 개로 봐야 되거든요. 중대형 OLED와 소형 OLED로 봐야 되는데 중대형 OLED는 TV를 얘기하는 거고요. 소형 OLED는 결국 아이폰이 쓰냐 안 쓰냐가 문제거든요. 그때 아이폰 쓴다고 했었어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중대형 단에서 OLED 시장이 혁신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솔직히 아이폰 7S나 아이폰에서도 OLED 쓴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뭐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TV 시장에서 OLED TV를 쓴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혁신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은 혁신이라는 거는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본다게 되면은 수요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시장이 열리는 것이 혁신이잖아요. 근데 OLED TV는 솔직히 지금 LCD TV만 가지고 솔직히 모자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삼성이나 LG나 이런 쪽에서 OLED TV를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은 안 그러면 지금의 어떤 매출 규모를 유지를 못 하거든. 지금 LCD 값 가지고 쭉 떨어지는데 OLED TV를 자기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시장 갖다가 억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매출이 자체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나오는 OLED TV 시장은 수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급자 중심으로서 시장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가 터질 건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도 7S나 5S에 뭐 OLED가 적용이 된다 한다면은 전 세계 아이폰 시장 규모를 봤을 때는 그건 어느 정도 혁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뭐 그렇게 뭐냐 어느 정도 한 2, 3개월짜리 정도의 어떤 분기 단타 규모지 뭐 1년 내내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OLED는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일같이 회의를 하고 오늘도 오전에 회의를 했지만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잘 안 보이는 건 사실이고 다만 컨텐츠 쪽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컨텐츠 쪽은 조금 왜냐하면 그 근거는 여러 개 있겠지만은 올해 시장을 주도했었던 주도주 중에 하나가 CJ ENM인데 CJ ENM과 CJ CGV인데 7, 8, 9월 달에 시장이 꺾이는 와중에서 그렇게 많이 안 밀렸어요. 가장 강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J 콘텐츠들이 CJ, CGV, CJ ENM 올라온 속도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컨텐츠라고 하면은 뭐 CJ ENM, CJ CGV, 뭐 J 콘텐츠들이 리니또 뭐 쇼박스 등등도 있고 작은 단에서는 뭐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뭐 SM하고 뭐 저기 펜엔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도 있잖아요. FNC 엔터도 있고요. 이렇게 컨텐츠를 묶어서 FNC 엔터 하나서 나 짜증나 그래서 집에 가려고 그랬어 지금. 그런지 말씀하셨어요? 아니 근데 야 이거 죽인다. CJ ENM은 한 달 만에 지분을 4%를 늘렸네. 외국인이. 이렇게 급하게 사는 경우는 없는데 아니 미친 듯이 파네 기관 애들은.
이거 나중에 이걸 어떡하려고 이렇게 팔아? 나중에 비싸게 더 살라고? 다시 살라고? 미친 듯이 계속 사는 거 그러잖아. CJ, CGV라고 그랬잖아. 네, CJ, CGV하고 CJ 얘는 미친 듯이 사네 외국인이. 그거 안 사면 바보지. 네. 그래서 그 콘텐츠? 네, 콘텐츠 이거 종목은 네. 종목은 뭐 딱히 얘기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뭐 구조 본다라면은 네. 큰 종목 하고 싶으신 분들은 CJ ENM, 네. 작은 종목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나마 작은 종목도 아니지만은 네. 뭐 FNC 엔터나 FNC에 또 저 친구 또 언제 또 주소 들었니? 제이 콘텐트 정도 제이 콘텐트. 네.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는? 저도 이제 그쪽 종목도 좋게 보고요. 네. 이제 또 아, 좀 새로운 거 제일 봐. 새로운 거? 네. 새로운 게 없어. 네. 할 만한 게. 네. 지금 시장에서 새롭게 할 만한 섹터에 대한 쪽이 네. 없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 컨텐츠 하는 이유가 네. 한미 FTA 때문에 한중. 그러니까 SDR 편입하고 FTA 얘기를 같이 해드리면은 네. 뭐 SDR이 편입이 돼갖고 뭐 국제 공조가 어쩌고 되고 뭐 환율 위안화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얘기해봐야 네. 우리 들으시는 분들은 그 뭐 어쩌라고 이런 얘기 할 거라고. 네. 그러니까 근데 위안화 SDR이 편입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가지는 의미가 중국이 금융시장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금융시장 중심이 커지게 되면 내수 소비가 이제 같이 커지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 시장에 대한 쪽이 더 커진다.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구매력 기준으로 해서 이미 미국을 앞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만 놓고 보더라도 광군제 매출하고 미국 전체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그다음에 알리바바 하나의 매출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중국이 훨씬 더 많이 소비를 한다. 네. 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네. 이 시장이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 위안화 SDR 편입은. 그렇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중 FTA까지 체결이 돼서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림으로 간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중국이 이제 여기서 더 커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더 소비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내년도에 품목 소비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게 의류 쪽이에요. 네. 내년도에. 음. 그래서 그러니까 FTA 관련돼서도 뭐 그 미디어 엔터 이런 거 다 좋은데 네. 의류 쪽도 그렇죠. 말되죠.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화승 인더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아디다스, 미국에서 아디다스 신고가 났나요? 네. 아디다스 신고가에서 화승 인더라든가. 아디다스가 신고가 날 리가 없는데. 사진 아디다스 신고가 났어? 아닌가? 아디다스 신고가 아니야?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네. 그래서 의류 관련주에 대한 쪽들을 네. 네. 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DDYY 네. 신고가잖아요. 네, 와, 네. 쫙 올라가고 있어요. ADDYY. 그러니까. 신고가. 네. 네. 그래서 아디다스 신고가라든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네. 근데 화승인더, 아디다스에 납품하는 화승인더 자고 있거든요. 그 화승인더라든가, 아니면 나이키에 납품한다고 해갖고, 네. FTN이. 네. 차라리 FTA FTN이. 네. FTN이 오늘 같은 신고가- 경우가, 네. 얘도 오늘 신고가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아니면은 또 지금 보게 되면은 FTN이 말고, 네. 아니면 이제 그 소재 쪽으로 아예 들어가서, 네. 코롱인더. 네. 뭐 이렇게 좀 큰 거 좋아하시면 코롱인더. 네. 이런 쪽에 대한 기능성 소재, 이런 쪽에 대한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형님이 얘기하는 그런 쪽은 네. 아직 찾아야 돼, 종목을. 내가 뭘 얘기하는데. 그거 웨어러블. 여러분. 저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또 주식 종목까지 모르겠으나,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한중 FTA 쪽 잠깐 말씀드리면, 한중 FTA는 이번에 특징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요번은 우리나라가 하는 한중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뭐 제3의 뭐 경제 영토를 확보하고 전 세계 경제 영토의 뭐 70 몇 프로 확보하고 뭐 전 세계 GDP 80% 확보해야 되는 것은 한마디로 개소리고, 요번에 한중 FTA 의미는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FTA입니다. 그러니까 그 낮은 수준이 뭐냐면 관세를 줄이는 거나 무관세하는 거가 가장 적어요. 금액적으로도 적어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빠져 있고요. 자동차랑 우리가 반도체, 스마트폰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반도체랑 스마트폰은 이미 무관세이기 때문에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소극적으로 했고 중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선진국을 할 때 우리나라가 제품을 팔아먹는 입장이고 농산물을 방어하는 입장인데,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팔아먹으려고 하니 저쪽에서 조금 지나면 저쪽 그 물건 나올 것 같고 농산물도 다 머리 아프고, 그래서 서로 다 오히려 미국, 중국 쪽에서 뭐 열심히 한 거고 우리나라가 뭐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핵심은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에 많이 서비스. 예, 그래서 비관세 장벽이란 말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잘 이해를 못해요. 보통 사람들은 저도 상당히 애매했던 건데 이게 뭐냐면 관세 장벽은 관세를 높이 거는 거를 장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그 김정은 과장이 미국에서 아니면 고급 승용차를 갖고 올라는데 그 아예 못 들어오기는 안 되니까 갑자기 무슨 이상한 걸 발휘해갖고 세금 500% 내임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율을 조절하는 게 관세 장벽이고요. 비관세 장벽은 세금이랑 상관없는 거.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규격 갖고 싸운거나, 자동차 다 들어오는데 너희들 자동차를 갖고 오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너희들 그 공해 방지 시설 최소한 매연 이런 거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게 비관세 장벽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보면 스포츠 모델 이거 있잖아. 스포츠 뭐라 그래? 그 아주 비싼 차들 가끔 들여온 애들 있잖아요. 가끔 뭔지 아시죠? 네. 비싼 차들 갖고 오고 슈퍼카들 갖고 온 애들. 네. 근데 슈퍼 갖고 온 애들 보면 주위에서 잘 보시면요. 임시번호 탄 애들이 많아요. 많아요. 네. 그게 뭐냐면 허가 안 나서 그래요. 아, 그런 거예요? 네, 허가 안 나기 때문에 또 6개월 이내에 또 외부로 내보내요. 아.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에요. 그래서 어떤 애 보면 야 전에도 어떻게 1년째 타고 다니면 다 야료가 있는 거지만은 네. 허가 받는다고 뭐 안 되고 이런 애들이에요. 야료를 부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 되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런 거죠. 쌀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쌀도 우리나라 DNA 조작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다 비관세 장벽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서 사대강이나 한강에 다리 짓는 댐을 짓는데 네네. 너희들 하도급 기준 100이 안에만 들어와라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100일 할래 들어오는데 야 100인데 너희들 우리나라에서 한 것만 100이 갖고 와라 봐 이러는 거라고. 이런 게 약 올리는 거죠. 약 올리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비관세예요. 비관세 장벽인데 이번에 그걸 많이 줄이는 거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 한국이나 중국에서 각각 공사한 거 있죠. 인정해 주거나 이런 거가 있겠고요. 또 이런 거죠. 너희들이 한국에서 이 중국에다가 무슨 엔터 기업을 직접 하고 싶어. 지분을 하고 있는데, 야, 너 하려면 안 되고 대주주는 꼬이면 중국에를 끼고 해야 돼. 너희들 이름비라고 사명을 하는데 알아서 이 새끼야. 너희들 직접 할 수 없어 이런 거야. 이 비관세인데 요번에 이거 허용해 주는 거거든요. 49%까지 한국 사람 지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51%는 안 돼.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비관세가 되겠고요. 또 이런 것좀 반대로 또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걸 여러 번 말씀드린 거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런닝맨 같은 거 만들었는데 중국에서 카피해서 만들어 버립니다. 그거. 네? 근데 지금도 안 하지만 그게 무슨 20년인 걸 이번에 50년을 확대해 주거나.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 주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오히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리고 또 변호사 같은 거 있죠. 변호사 같은 거 중국에서 변호사 인정을 서로 못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번에 상해 자유무역 지역에 대해서는 로펌을 허용해 줬어요. 합작 로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건 우리나라 변호사들 직접 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비관세 장벽이 이번 핵심이지. 그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950개를 즉시하고 1,500개를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500개. 이런 거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관세청 보면 세계 모든 통상하는 것들 있죠. 고유 코드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예. 예를 보면 스마트폰이 있으면 7인치짜리 태블릿 또 따로 있고 9인치 태블릿 또 따로 있어. 엘리베이터가 있고 에스컬레이터 있고 있죠. 화물역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번호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900개, 5천 개지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거는 비관세가 핵심이다. 그래서 그 정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한 거 있죠. 엔터뷰인데 저는 약간 하나를 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주식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어찌됐건 간에 저는 많이 안 본다 그러더라도 그래서 그동안 수년째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린 애들 큰 그림을 해서 연간 종목 이럴 때 보면 아무리 보더라도 월봉이나 연봉 이런 걸 좀 봐요. 그렇죠. 네, 좀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략을 다루는 애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보면 아까 포스코 있죠. 5년 연속 운봉했다며. 6년. 6년. 그럼 미안하지만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네. 조선도 모멘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 있는데 반대로 또 많이 오른 거 있잖아요. 뭐가 올랐어요? 요새 좀 반도체가 2년 동안 스마트폰이 쉬어서 그렇죠. 삼성전이 많이 올랐었죠. 반도체도 5월까지 많이 올랐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올랐던 거란 말이에요. 다 올랐어요. 근데 보면 최근 2년 동안 졸라 빠진 게 있어요. 오르거나 반등하라도 큰 재미 없던 거.
그게 뭐냐면 작년 4월에 뭐가 있었어요? 작년 4월 22일 날인가? 기억나요? 20며칠 날? 뭐가 있었습니까? 세월호가 있었잖아요. 세월호. 세월호 있어갖고 엔터. 작년 4월 이후에 모든 게 다 죽었어요. 모든 공연이 없었어. 그리고 작년에는 그 음반도 안 만들었어요. 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올해 봄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금년 2월이 되면 다 좋아진다고 다들 그랬어 경기가. 근데 금년 2분기에 또 뭐 있었어? 좋긴 뭐가 그 메르스 있었어.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예. 메르스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잖아요. 얘네들 또 뭐 있는 예.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된 적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서 뭐 그 지나고 나면 뭐 YG도 위너스가 나온다더라. SM도 누가 엑소가 또 나온다더라. 이런 건 있겠지. 그래서 크게 보면 된 적이 없어요. 그 비즈니스가.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 간혹가다 이제 중국에서의 저도 얘기했지만 중국에서의 합작 영화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일편적인 거 됐던 거죠. 산업이 된 적 없어, 산업은. 근데 그게 모멘텀을 잡았다고 좀 보고 있어요. 이게 엄청 큰 거에 생각해 보면, 그거가 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엔터데이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말이 맞아 떨어져요. 말이 떨어지는 데다가 저는 이제 FT나 그런 쪽에 통상 쪽을 많이 일을 해서 아는데요. 이건 엄청 큰 겁니다. 이게 사실 그거 다 알던 거죠. 작년부터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좀 반복된 얘기지만 이게 큰 거네요. 그래서 그거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얘기에만 냈는데 그게 다 한중 FTA에서 연계되는 거가 네. 그 합작 영화들에 대해서 중국 영화로 채워주는 거.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합작 영화가 저게 돼요. 그 스크린 코트 해당이 안 되거든요. 네. 중국 영화로 쳐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SM도 있고 다 YG도 다 있으나 네. 저는 괜히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물론 그리고 훨씬 더 좋은 회사인 건 저도 알고. 근데 CJ는 좀 물론 엄청 좋아하는 거, 5년째 좋아하는 거죠 정말. 네. 근데 CJ 이nem을 제외하고 아래 것들 중에서는 FNC 엔터가 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FNC. 네, 이게 왜냐하면 FNC 엔터 좋은 이유가 뭐야? 그거는 실적은 제가 할 말 본 적이 없는데 네네. 그 실적은 애들 갖다 붙이는 애들이 나올 거고요. 네. 그거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요. 이게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제가 또 유재석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요새. 네.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혼자 활동했던 거 아시죠? 네. 울산에서 올 여름에 들어갔잖아요. 네. 이 사람 특징이 한 번 가면 배신을 안 때려요. 배신해. 네? 그리고 신의 아이콘이야. 네? 그래서 신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해피투게더 시청률이 그렇게 안 나와도 계속한 거고. 네. 네? 그리고 무한도전도 계속하는 거고 다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한번 PD가 한번 같이 하자 그래갖고 이번에 KBS인가 뭐 하나 일요일날 뭐 하는 것도 PD 의리 때문에 했다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의리의 아이콘이야. 근데 보면 다들 윤누님 그러면 제가 왜 느끼냐면 정영돈이 소속사 계약 끝나서 훅 들어갔죠. 네. 네? 물론 정영돈 요새 쉬고 있지만 그리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노래 한번 슬쩍 보더니 6위가 됐던 지석진. 네. 지석진도 계약 기간 끝나고 쑥 들어갔죠. 네. 네? 네. 근데 유재석은 한 번도 중국에 공식적으로 진출한 적이 없어요. 아세요? 그렇죠. 맞아요. 네. 유재석이 이번에 처음으로 갔어요. 제대로 간 거는 그래서 광고 찍은 적도 없고 거기에서 그것도 안 프로모션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런닝맨이 중국에서 팬미팅 할 때 유재석이 못 간다 그랬거든요. 네. 그것도 왜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해피투게더 녹았다며. 안 간다 그래갖고 시간이 도저히 안 돼. 새벽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중국 측에서 전용기를 띄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날 왔다가 밤에 바로 보내주겠다. 그래갖고 그거 지석진 다 태우고 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다 봤죠. 지석진이 시작하고 나서 웨이버 20만 명인가 뭐 200명 얼마 돼요. 네. 유재석은 공식적으로 만든 적이 없대요. 팬미팅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유재석의 인간 품품이는 인간됨은 중국에서도 알아줘요. 이 기대감이 엄청 높아요. 유재석. 근데 다들 보면 유재석, 윤느님 하면서 애들 웬만한 유재석한테 같이 잘 보려고 하는 애들 우리가 TV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농담이 아니라 수많은 애들이 계약 기간 끝나면 유재석한테 많이 갈 것 같아요. 그쪽 라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누구인지가. 네, 그래서 계약 기간 끝나면 예를 들어서 하대급 누구 내급 수많은 애들 있잖아요. 그걸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걸 보세요. SM도 이번에 텐센트인가 어딘가에서 예능 프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예능 프로 만들라는 게 예전에 저런 거 만드는 게 뭐냐면 엑소 차이나를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엑소 차이나. 네, 엑소 쇼 이런 거 만들고 그런 걸 거라고요. 근데 그것도 말이 되죠. 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닌데. 집에 엑소. 지금 보면 지금
저는 이제 외국을 많이 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단연코 최고의 인기 그 포맷은 프로그램은 런닝맨이에요. 런닝맨이 최고의 토렌트에 올라가고 최고의 무조건. 왜냐하면 그게 토크하는 프로그램은 그 정서를 이해해야 되는데 넌 버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넌 버벌이잖아요. 몸으로 웃기는 거는 다 몸으로 뛰고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있죠. 그 손 있죠. 손 뒤로 묶고 그 뭐야 밀가루에다가 떡 묻혀놓고 얼굴을 비벼 뻗는 거 있죠. 그런 거 하는 거도 지금. 그런 거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FNC한테가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소속사만 해더라도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게임하면 엔터는 프로그램 만들면 유재석과 이런 거 만든 거 있잖아요. 최고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FNC한테를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음악은 정말 변수들이 워낙 많아. 노래는. 그래서 그건 지겨워. 새로운 스토리가 아니야.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CJ는 워낙 좋아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뭐 연말까지 낼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또 하나 그에 관련해서는 콘텐츠를 관련해서 CJ ENM이 콘텐츠를 뭐 했는데 결국은 CJ CGV랑 완다랑 합쳤잖아요. 완다 시네마랑 전략적 제휴맺었잖아요. 거기 이제 콘텐츠도 같이 들어서 CJ는 엮여드는 거고. 전 CJ CGV 이 방송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신고가 나가는 거거든요. 오늘도 뭐 많이 올랐네요. 근데 이게 보면 이게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 근데 보시면 요새 보시면요. 제가 엊그저께도 제가 그 롯데 가봤거든요. 롯데가 봤더니 유니클로도 있죠. 7만 원 이상 사면 표 2장 줘요. 뭐냐면 여러분들 다 매장에 사는지 아는지 여러분들 오늘 들어보시면요. 그냥 선착순인데 얼마까지 주는지 모르겠으나 웬만하면 몇만 장 뿌리겠죠. 롯데 정도에서 하는데 왜냐면 저거거든요. 스타워즈. 7만 원 이상 구입하면 2장 줘요. 2장이요? 네, 2장. 어디가? 7만 원 이상 유니클로 구입하잖아요. 나 지난번에 괜히 그러면 스타워즈 표나 받을 스타워즈 두 장을 주는데 2장이 얼마예요? 2장이면 9,000원씩 하더라도. 얍삽한데 유니클로 10만 원 넘는 거 잘 없는데. 보통 여러 개 사면 되죠. 그러니까 2개를 사야 되게 만들었네 이거. 그걸 사든지 7만 원 이상 사든지 아니면 요번에 콜라보레이션 한 게 있어. 스타워즈 콜라보레이션. 그거 사면 돼. 근데 그건 애들 거니까.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CJ CGV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의 스타워즈 붐을 이해하시지 못하면 답을 못해.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이게 요번에 보면 중국도 관심하네요. 요번에 스타워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중국 사이트까지 다 막 찾아봤거든요. 중국에서 난립니다. 근데 중국은 요번에 바로 개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완다랑 같이 해갖고 하고 완다랑 해서 이게 보면 다면 영화 있죠? 다면 영화 혹시 아세요? 이게 CJC가 갖고 있는 독창적인 기술이 있네. 뭐 독창적인 기술인지 모르겠지만 뭐 나름 라이선스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2개가 있어요. 완다랑 같이 해갖고 완다에 설비 제공해 준다는 거가 4DX 아세요? 네. 근데 뭐 독창적인 기술 아니길 거 아니에요. 근데 완다 시네마랑 해주는데 이런 거 설비해 줄 때가 제공해 주겠다는 거고 또 하나가 다면 그 스크린 아세요? 왜 보면 정면에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나가는 거 있어요. 영화 그걸 얘네가 같이 해서 완다 시네마 많이 보내겠다는 거고요. 그런 영화를 완다 시네마랑 CJ냐면 영화를 만들 때 중국에서 그 4DX랑 그런 거 왜냐면 지금까지는 4DX 영화의 거의 절대 다수는 헐리우드 영화예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영화 할 때도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CJ CGV예요. CJ CGV를 중심으로 완다 시네마 합쳐갖고 CJ 이름을 합작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셔야 돼요. 또 IMAX1에서 요새 그런 가는 거고 그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이 나온 게 하나 더 하면 그 아까 저 속옷 얘기, 옷 얘기 있잖아요. 저는 옷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자기는 대연 좋아했잖아요. 뭐 대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이거는 다 이호수한테 떨어뜨린 걸 주워 먹는 건데 신세계 인터를 보셔야 돼요. 신세계 인터. 신세계 인터가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신세계 인터의 첫 번째 재료는 이번에 신세계가 이번에 면세점을 땄잖아요. 면세점. 근데 면세점에 가면 그 물건을 갖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사 있죠. 그 브랜드를 갖고 오는 거 있죠. 브랜드 상사 업무를 누가 하느냐?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이게 국내의 브랜드를 다 합니다. 국내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톰보 이런 거 있죠. 얘네가 갖고 있고 디젤인가 뭐 이런 거예요. 디젤 우리나라 건가? 우리나라 거죠. 디젤 우리나라 거. 그런 거 다 얘네가 갖고 있어요. 수많은 디젤을 갖고 있고 해외 브랜드 갖고 있고 해외는 알마니 이런 거 갖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가
신세계에서 그 만화나 이걸 띄워갖고 자기네가 다 뺏어가면 할 말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백화점 플러스 면세점에서 하는 수많은 브랜드 있지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들 그리고 자기네가 고급이라고 해서 이런 거죠. 롯데나 이렇게 그 호텔 신라 면세점 가면 우리나라 제가 아는 것 중에 우리나라 옷 브랜드 중에서 면세점에 가 있는 거 몇 개 없을걸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니 좀 면세점 안 브랜드 가니까. 면세점에 가 있는 거? 네, 옷 브랜드 중에. 옷 브랜드 중에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나라 건지 모르겠는데 빈폴이가 있어요. dimple? 빈폴이 우리나라 거 브랜드 아니야? 제일 먼저 거 아니야? LF. 제일 먼저. LG 패션 아닌가? 몰라, 나 제일 먼저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국내 브랜드가 몇 개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얘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면세점을 그렇게 많을 거야. 아마. 면세점 꽤 많다. 아니 면세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냐 자기가 국내 거니까. 브랜드인데 자기가 좋은 거라서 브랜드 가면 되고 네. 특히 얘네가 신세계 정도 되면 지금 보면 오늘 보면 따지면 언더아머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그동안 네. 워낙 올라서 떨어졌는데 내년에 보면 이게 스마트 옷 시장 있죠. 네. 그게 스마트 웨어라고 표현이 되고 스마트 안더아머는 스마트 클로즈라고 표현하고 아니면 스마트 슛이라고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에 전 세계 화두는 스마트 이게 웨어거든요. 이 시장이 엄청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그 핸드백 있죠, 핸드백. 네? 클러치. 응. 클러치래. 저기 막 파우치. 파우치. 네. 파우치 그냥 끼고 다니면 파우치 긁고 다니면 바로 충전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핸드백에서도 충전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데도 또 이렇게 주는 거죠. 핸드백 이렇게 갖다 대는 사람 많은데 카드가 2장 있으면 여러 개에서 하나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등록해서 하나만 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있고 이게 수많은 것들 있고요. 또 애들 같은데 보면 자기 애들을 그러는 게 애들 보면 그 애들용 해갖고 학원 가면 학원에서 맨날 GPS 찍고 그런 거 있지 않아? 어디 이런 거? GPS요? GPS가 아니라 학원 갈 때마다 그 태그하고 나오면 집에 문자가 와. 그런 게 많아. 아니, 그 학원 요즘 학원 다니네 보면 네. 어제 학교도 보내준 학교도 네. 학교도 신청하면 학교에서 학교할 때 있죠. 네. 그 가방이나 찍고 가면 아니면 여기 애들 목걸이 있잖아. 네. 그거 가면 집에 얘 출발했다가 와. 그런 게 많아. 애들 초등학생들 많이 하거든. 근데 이게 보면 가방이나 있잖아. 여성용 네. 남성용 간에 이게 그 위험해지면 이런 게 그런 거 미국에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하긴 미국은 워낙 또 그런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에 엄청 커질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해보면 그런 거 다양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거면 신세계 인터넷가 제가 보기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고요. 이건 전혀 상관없는데 그런 것들에 요즘 많이 하는 거 로만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은근히 그런 거 많이 기억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요즘 보면 그래서 웨어러블 이런 거 쪽에서 보면서 로만서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거가 전 그런 분명히 팀이 있을 거라고 벌써 얘네들 그런 거 기획하는 팀이 있고 그런 게 만약 붙어지면 늘 그렇잖아요. 이게 당장 돈이 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거가 많이 요즘 뜨고 있고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언더아머는 전체 그 얘기예요 지금요. 스마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갖다 붙일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방위산업 관련주 방산주는 근데 너무 비싸지 않아요? 비싸죠. 졸라 비싸죠. 네. 졸라 비싸는 거 보면 근데 사실 보면 노스럭 그루만 같은 거 졸라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내년도나 하여튼 제가 방위산업 뭐 테마로 보더라도 내년에는 그 지정학적 요인이 그 미국 얘기는 올해 훨씬 많을 거다. 지정학적 위기감이 여기저기서 위기감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잖아요. 사람 먹고 살기 힘들면 좀 어떻게 돼요? 김원중거에서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구대타도 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나?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것들 좀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다양한 글로벌한 시각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소수 의견이 이겠으나 CGV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건 최고가가 나가는 거겠죠. 그거 아니에요? 최고가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이거죠. CGV 같은 경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잘하면 연간 흑자라 얘기하거든요. 해외 법인이. 지금 보면 해외 법인은 연간은 안 될 거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연간 흑자자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법인이. 네. 뭐 안 돼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거는 갖다 붙이는 거고요. 2017년, 18년에 해외 법인의 전체 매출이 이 한국 법인이 이긴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말이 나온 김에 이거는 J 콘텐츠리는 다커스 주시고. 다커스 주식. 왜냐면 이거는 J 콘텐츠는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J 콘텐츠를 기획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업을 기획하는 사람이 있다 보면 벤치마크가 너무나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CJ2N인가? CJ10을 합친 거 아니에요, 이거 맞죠? 그렇죠. 네. 그러면 벤치마크 할 거가 맞기 때문에 성공 스토리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만 좀 뒷받침되고 회사만 조금 그런 재료 같은 것만 나오면 이거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라는 생각 갖고 있고 특히 여기에는 많이 뉴스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J 콘텐츠의 향후의 시나리오 어떻게 돼갖고 회사 측에서도 뭐라 그래 그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 오히려 레포트 나온 적 있죠 어디서 그럴 거예요. 동부증권인가 어디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J 콘텐츠리 해서 아마 기사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J 콘텐츠리 그리고 후계 구도 그러면 그런 거 좀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 갖고 있어요. 네. 네, 김성호 과장 하나만 더 딱 불러주고 그만둡시다. 종목이죠? 네, 종목. 아 어려운데. 네. 과제가 너무 많이 불렀어. 네. 욕먹어 이러다. CGV 아까 제가 네. 했죠. 네. CGV는 네.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는데 네. 느낌 오는 거. 근거가 없더라도. 일단 저는 그 화장품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화장품. 네. 네. 화장품은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네. 바이오랜드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바이오랜드. 네. 네. 바이오랜드라는 화장품 원료 만드는 회사예요. 네. 네, SK케미칼이 대주주고요. 그래서 화장품 원료를 보는 거는 어디가 주죠? SK케미칼. SK케미칼 대주주. 아 SKC. SKCNC가 대주주야? SKCNC가 SKC. SKCNC는 없어졌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원료 쪽을 한국콜마를 비롯해서 이런 원료 쪽을 좀 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 똑같은 거야? 원료 만들어야 돼 이게? 네, 원료만요. 나는 SKC가 대주인 거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 바이오랜드. 바이오랜드? 바이오랜드. 알았어. 걔네가 바이오랜드는 언제 바뀐 거 최근에 바뀌었어요. 아, 최근에? 최근에 바뀌었고 그리고 그 아모레 출신들 연구소 태평양 연구소 그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가 바이오랜드예요. 아. 태평양 연구소 회사 아모레는 납품하잖아 걔네들이. 아. 네. 회사 아스트랑 항공 우주랑 그런 관계 그런 관계는 이것들이 빠져. 나와갖고 회사 또 SKC가 웬수했어? 아 얘네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네들도 원료의약품 쪽 원료 쪽 이제 좀 하고 싶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한 거죠. 아, 화장품만 하는 회사야? 화장품 원료도 화장품도 하고 원료도 하고 다른 원료가 있겠지. 화이트 바이오도 화이트 하고, 바이오 쪽으로 해서 네, 또 하고 화이트 바이오가 뭐야? 화이트 바이오가 쉽게 얘기해서 그 레드 바이오는 인체 적용하는 게 레드 바이오고 그 그린 바이오는 이제는 그 원료 저런 말 하니까 바이오 에탄올이라든가 유식해 본다 저거. 바이오 에탄올처럼 환경적 관련된 거에 그린 바이오고. 네. 화이트 바이오는 아까 그 원료 쪽으로 가시면 돼요. 원료. 네. 뭐에 원료냐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레드 바이오에 쓰이는 약품의 원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신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세한 얘기 물어보면 안 되는 거네. 딱 걸리네. 근데 그 레드 바이오의 경우에는 최근에 보세요. 한미약품 그 10몇 년 전에 투자한 이제 결실을 보는 거고 네. 바이오메드도 10년 전에 그 VM20이 이제서야 결실을 보는 거고 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레드 바이오는 한 번 터진 대박인데 근데 딱 화이트 바이오는 원료의 개념이기 때문에 쉽게 성과가 금방 나와요. 물론 그만큼의 블록버스터급이 아니지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서 좀 바이오랜드 한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주도주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종목 얘기만. 바이오랜드까지? 또 자기 또 있어? 아니 뭐 바이오랜드 뭐 그 정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에머슨 퍼시픽도 저번에 했잖아. 그랬지. 우리 에머슨 퍼시픽도 했고 이제 슬슬 봐야 되는 게 슬슬 올라갔다가 이제 좀 조정받고서 이제 올라가려고 다시 이제 대가리 하나 살짝 그런 셀트리온. 추억의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왜냐면 이제 FDA 승인권 승인될 때가 남아 이제 다 왔거든요. 미국 FDA 승인돼서 이제 그 하게 되면 그동안에 램시마 시장에 대한 쪽이 미국 시장이 제일 큰데 이 시장을 못 뚫고 들어갔잖아요. 유럽만 갔죠. 유럽만 갔잖아요. 근데 이제 램시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미국 쪽 이제 매출을 붙게 되면 실적으로 갈 수 있는 주식.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을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거는 이미 화이자에서 이거는 이미 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네. 지난번에 그 인수하면서 램시마 그 건에 대한 부분은 자기네들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거는 이제 램시마 미국에서 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또 하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또 상장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통회사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또 모멘텀, 네.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개선 네. 이런 걸로 이제 지금 슬슬 이제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실적주로서는 네. 셀트리온을 이제 오랜만에 네. 한번 추억의 셀트리온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종목 너무 넘쳐나네. 그래도 제일 좋은 FNC 같아. FNC 요즘에 너무 꽂히셨어. 가지도 않은 종목에 너무 꽂혔어. 아유, 그래? 기고 있지만 최근에. 아, CJ 같이 슬쩍 보고 어느 날 갑자기 훅 올라간다니까? 네. 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